자, 오늘 두 번째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기상대를 알게 됐고요. 현재 자신의 위치로 어느 대학에 어느 과가 적합한지 알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입니다. 우리 학생은 수의사 또는 생명 계열에 관심이 많은 자연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은요? 내신 주요교과 평균 3.06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자, 2018년 6월 모의고사 국수탄 평균 5.3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볼까요? 자유활동으로 지역 어울마당 합창제 참여를 했고요. 봉사활동, 독서 살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73시간, 독서는 총 34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청소년 적십자, 생명과학 동아리 등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수학 멘토링 대회 외 27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의사를 안녕하세요. 꿈꾸는 고3 수험생 학부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자, 우리 친구가 건국대 동물자원과학과 진학하고 있는데요.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수의사나 생명계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동물 프로그램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의사를 꿈꾸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머니,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내신 평균이 3등급대예요. 과연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자, 이치유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4.3등급이고요. 수학이 2등급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2.71등급이고요. 과학이 3.52등급입니다. 그래서 주요 교과의 평균은 3.06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5등급에서 4등급, 6등급, 3등급, 3.5등급으로 3학년 1학기 와서 이제 3등급 중반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성적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수학은 1학년 1학기에서 이제 3등급으로 출발을 했는데 1학년 2학기 때 1등급으로 급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조금 떨어져서 2등급, 2.5등급에서 3학년 1학기 때는 1.7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어는 1학년 1학기 때 3등급으로 출발해서 2등급으로 성적이 좀 올랐다가 2등급 중반대를 2학년 때 유지를 하다가요. 3학년에 와서는 3등급 중반대로 다소 조금 낮아져 있는 하락한 상황이고요. 과학은 1학년 1학기 때 3등급에서 3등급이나 4등급 정도의 정도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등락폭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6월 모의고사인데요. 국어 5등급이고요. 수학 가영이 5등급, 영어가 4등급, 한국사가 3등급이고요. 과학탐구의 생명과학 1이 5등급, 지구과학 1이 7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등급은 5.3등급이고요. 지난 4월 달에 치렀던 수능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 네. 자, 교과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이 그 교과 성적을 보니까요, 이제 뭐 자연계열 학생이 사실은 이제 주로 많이 좀 잘하는 학생이더라도 성적이 떨어져서 아니면 뭐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약간 좀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신에 있어서는 이 자연계열 학생으로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결과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그 내신으로 희망하는 대학과 이제 같이 연결해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건국대학교 동물자원과학하고요. 수의학과의 자기 추천 전형, 그리고 일부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의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요. 건국대는 2018학년도에 대학에서 입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KU 자기 추천 전형의 동물자원과학과의 교과의 평균 등급이 3.8등급이고요.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최저 등급이 이제 6.4등급입니다. 그리고 수의학과의 평균 등급은 2.2등급이고요. 실제로 최저 내신 등급으로 합격한 친구는 4.9등급도 지금 합격을 한 결과로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2018학년도에 고른 기회 전형에서 입시 결과, 이건 뭐 대학의 발표는 아니고요. 저희는 표집을 쭉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대략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후반대까지도 합격을 한 결과들이 나와 있어서 내신 성적으로만 보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건대 쪽에서 동물자원과학이나 수의학과도 사실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충남대 동물자원과학인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2입니다. 농어촌 전형을 좀 살펴봤는데요. 입시 결과가 사실은 대학 발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동물자원과학이 이제 평균 등급이 3.87등급으로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내신이면 이제 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전남대학교 생물공학 그리고 생명과학기술학부의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대학에서 실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생물공학과는 좀 높습니다. 2.1등급이 지금 평균으로 나와 있고 생명과학 기술학부는 2.6등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생물공학과나 생명과학 기술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지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생명과학 기술학부는 2.6등급으로 다소 이제 전남대학에서 높은 정도의 내신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건국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생명공학 쪽으로 가니까 사실은 내신이 조금 다소 부족한 상황들이 오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희망하는 농어촌이나 또는 이제 군 잔여 고른 기회 전형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모집 인원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뭐 한 자릿수에 2-3명 정도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일반 전형에서의 합격의 안정성이 사실은 좀 깨뜨려질 수가 있어서 지난 입시 결과라든지 또는 금년도에 뭐 지원 상황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6개 지원 카드 중에서 1-2개 정도를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우리 그 학생 어머니 듣고 계시죠? 네. 네, 학생이 그 수의사가 이제 희망 진로인데요. 생명과학과 관련되는 과목의 이제 학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원래 생명 쪽 하면서 암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암기가요? 네네. 예. 그걸 알아서 EBX 방송을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계속 들었어요. 예, 이 수능 공부인가요? 아니면? 네네. 아, 네. 이제 그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 지금 말씀드렸던 건 이제 학생부와 관련해서 좀 있는데요. 생명과학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생명과학 2S인가요? 뭐 내신 성적이 상당히 3학년 와서 이제 향상된 성적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생명과학과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한 뭐 의지라든지 노력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진로 계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있어야만이 학업 역량에 많은 준비를 좀 해왔다는 것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든 서류의 뭐 학생부의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면접 상황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 그 상대적으로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낮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학생부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은 건데요. 6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이제 정시 모집에 지원 가능한 대학은 지방 대학들 중에서는 지역 대학 중에서 동물자원학과 정도나 또는 뭐 생명 정도 가능한데요. 상지대학교, 그다음에 중부대학교의 바이오융합학부, 그다음에 공주대 동물자원학과, 대구대 동물자원학과 등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희망하는 현재 지금 대학의 수준에 비해서는 정시 수능으로서 상당히 조금 낮은 정도의 대학들을 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지금 희망하는 그러면 건대 동물자원은 어느 정도 성적이라 갈 수 있느냐? 지금 100분위를 보니까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한 250점 정도 내외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전남대 동물자원학부도 국수탐입니다. 100분위가 세계 100분위가 211 정도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도 100분위 국수탐의 합이 214 정도, 탐구는 평균을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현재 지금 100분위가 143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국립대 거점대학 이제 전남대나 충남대라고 하더라도 동물자원과학부에는
70점 정도의 백분위가 좀 부족하니까 정시보다는 수시 쪽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공략을 해야만이 이번 3학년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 내 목표하는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모의고사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를 과연 이제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관건이긴 한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학생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사실은 몇몇 그 영역에서 좀 잘하는, 상대적으로 잘하는 영역에서 보니까 수능 성적이 사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우수한 영역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전체가 아마 수능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성적표를 보니까 4월 모의고사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국어하고 지구과학 1을 제외하면은 이제 국어하고 수학하고 생명과학 1에서 교내 숙제 아까 말씀드렸대로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반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3학년에서 치렀던 모의고사 문제지 있죠. 뭐 3월, 4월, 그다음에 6월, 7월 이렇게 문제지가 있을 텐데 이 문제지를 영역별로 모아서 틀린 문항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역별로 수능 출제 범위 그리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수준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틀리는지를 그 한계점을 분명히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영역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국수, 영탁 모든 영역에서 성적을 향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역별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또는 정시 모집에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연계리면 수학하고 과학 탐구가 될 텐데 이런 영역에서 내가 좀 부족한 단원이나 내용 영역 위주로 먼저 조금 공부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어하고 지구과학이 성적이 좀 낮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국어하고 지구과학 1에서 오히려 더 성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자, 진학 1순위 대학이 건국대 동물자원과학과입니다. 자, 최창숙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학생은 최근 학생부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평가해 본다면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학생부가 학생 개인의 활동 내역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활동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작성된 내용이 많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의 활동 내용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이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 또 어떤 사고의 변화가 생겼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분량만 채우는 기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부에서 우리 학생의 강점을 꼽자면 진로희망과 봉사활동입니다. 진로희망의 경우 1학년에서 2, 3학년을 거치면서 동물에 대한 사랑과 수의사에 대한 꿈이 점차 견고해지고 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활동 중 동물보호센터 봉사활동이 24시간 정도 있는데요. 이러한 봉사활동의 경우 수의사나 생명계열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전공 적합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봉사활동이라고 평가됩니다. 또 수상이 비교적 많습니다. 1, 2학년 학습 리더, 나눔 표창장, 2학년 멘토링 모범학생 등 인성 관련 표창이 있고요. 1, 2, 3학년 수학 멘토링, 동아리 발표대회, 소논문대회, 발명 아이디어 대회 등 전공 적합성 관련 수상도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학습 플래너 쓰기, 수련활동 보고서 쓰기, 체험활동 보고서 쓰기, 주로 보고서 쓰기를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학업 관련 수상까지 우리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보여주는 수상 기록이 학생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아쉬운 점은 대회의 성격을 설명해 주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대회 이름이 너무 길게 서술하고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명확한 대회 이름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네, 2, 3학년 발명 아이디어 공모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였는데요. 현재 학생부 기록 지침상 수상 내역에 나타난 내용은 다른 항목에 기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 때문인지 학생의 학생부 기록 어느 내용에도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발명 아이디어 공모대회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쓰는 책상이 여학생은 치마를 입기 때문에
좀 가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책상은 작아서 책을 올려놓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독서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래로 내려서 치마를 가릴 수 있는 독서대 책상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텀블러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크기가 크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다 먹고 나면 올려서 부피를 적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텀블러를 발명을. 네네. 네. 개발이 아니고 발명을. 네네. 저는 어머님이셔서 대답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자세히 알고 계셔서 지금 깜짝 놀랐고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 적합성에 대한 내용으로 그 자소서 2번에서 잘 풀어 쓴다면 정말 훌륭한 자소서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내용 중 1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학생의 1학년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을 살펴보면 학급 학습 지원 부장으로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또래 상담자로서 친구들의 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등 리더십을 보여주는 인성 자료가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또래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참 우수하게 잘 기록되어 있었고요. 네. 또 향토 순례 걷기 활동과 RCY 응급치료 활동을 통해 인내심과 협동심이 잘 드러나고 있고 학업 역량평가 측면에서도 생명과학 자율동아리, 또 소논문 수상, 수학 멘토링 활동에서 금은 동상의 수상 실적과 같은 활동이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동물을 사랑하고 의료 분야에 관심이 많아 수의사를 꿈꾸게 된 부분, 의학 관련 대학 탐방 노력 등은 전공 적합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 제안해 주셨거든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할게요. 자, 정재원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3장에서 4장이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2장에서 3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수시 히든카드 공개됐는데요. 정재원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대가 지금 재밌는 게 농어촌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 이런 전형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런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생이 향후 지원을 할 때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우리 학생에게 좀 아쉽다 내지는 좀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수학 성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학 성적이 우리 학생의 앞서서도 확인했지만은 가장 교과 성적 내에서는 높고요. 그다음에 과학 성적은 또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등에서도 학생이 생각할 때는 이제 본인이 생명이나 수의에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기대하는 수준하고 비교한다면은 과학, 특히 이제 생명과학 쪽의 부분에서 좋지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탁월하다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교과 전형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겠는데요. 교과 전형은 성신여대 또는 이제 경기대, 을지대 성남 캠퍼스, 충남대 지역인재 전형 등이 있는데요. 합격선이 대략 우리 학생의 수준과 비슷한 3점대 초반에서 결정이 되는 전형입니다. 모두 농어촌 전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평가가 없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생물과 관련된 학과들을 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고려했던 부분이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생물 관련 학과가 합격선이 조금 좀 높은 편을 좀 감안해서 또 학과 조정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다. 이제 전략에 따라서는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반면 이제 학종을 살펴보면요. 학종은요. 숙명여대, 인하대, 광운대, 단국대 죽전 캠퍼스, 그리고
가톨릭대, 가천대, 건국대, 농어촌 전형 등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적정선으로 볼 수 있는 대학은 광운대, 단국대, 가톨릭대, 가천대학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숙명여대나 인하대, 건국대는 다소 좀 상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향이라고 해서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정도 소신껏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앞서 학생하고도 앞에 학생할 때도 얘기했지만 대학에서 합격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선으로 발표하는 내용들은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목고가 다 섞여 있는 그런 전형들이, 그런 그 결과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정지현 선생님은요.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 농어촌 학생 전형 최창숙 선생님, 건국대 동물자원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이치유 선생님,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정지현 선생님께서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 농어촌 학생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예,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 농어촌 학생 전형인데요. 우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말고도 다른 전형을 추천할 때도 이제 수의학과는 좀 뺐습니다. 왜냐면 수의학과는 조금 제가 볼 땐 상향으로 보이고요. 가톨릭대 이 전형은요, 1단계 3배수 서류 평가 100%인데요.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인데 학업 역량은 전반적인 학업 성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공 적합성은 모집 단위와 관련된 교과 성적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생명환경공학부 하면은 이제 생명과학과나 이제 수학과학에 관련된 성적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인성은 뭐 말 그대로 인성이고 발전 가능성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보는 건데 이런 부분으로 이제 1단계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적용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모집 인원은 7명입니다. 경쟁률은 전년도에 4.33대 1이었으니까 1단계 3배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단계 경쟁률이 한 1. 한 1, 2대 1밖에 안 되겠죠. 추천 이유로는요.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이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생명환경과학부도 좋지만은 혹시 학생이 괜찮다면 과학보다는 수학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과를 수학이나 통계 쪽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경쟁률이 워낙 낮은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의 또 소신을 발휘해서 지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최창숙 선생님께서는 건국대 동물자원과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국대 동물자원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의 경우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로 뽑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와 면접 60%가 들어갑니다. 우리 학생은 최근 평균적인 학생부 수준에 비해서 이제 제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활동 자체가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 주신 행발의 경우 학생의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등 우수한 점이 잘 표현되어 있고 다수의 수상 실적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면접이 60%가 들어가는데요. 진로 희망이 뚜렷한 학생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자기의 그 활동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율, 진로, 봉사활동 부분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에 도전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치유 선생님께서는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100%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학과 4등급 이내고요. 영어 4등급 이내인데 제가 생각한 데는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원서 넣고 난 다음에 조금만 노력하면 분명히 수능 최저 기준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의 지원을 넣되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합격의 안정성이 있는 정시보다는 수시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6군데 중에 한 군데는 꼭 붙을 때를 넣자. 그렇게 보면 충남대의 동물자원과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괜찮습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아이한테 잘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